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인들의 동향들 쫓아가면서 또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 챙겨보는 시간이죠. 코인캐치 시간이고요. 오늘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코인들의 시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된 것이 이 주요 코인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어떤 국제적인 이 유럽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주식 시장은 짓눌리는 반면에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828만 원대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63만 원대, 7% 넘는 상승이고 코인들로 보면 10% 넘는 상승세를 시현해내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연구원님, 오늘장 움직임을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부 정치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 증권 시장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시사할 수 있겠고요. 되게 오랜만에 보이는 상승세라 아무래도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만 일단 5월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힘든 1개월이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상의 50위 안에 드는 코인 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면치 못한 코인은 한 손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던 제트캐시라든가 진리카 정도도 결국 30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하락세로 접어들거나 1개월간 그냥 가격이 평균적으로 유지되었다 정도고 나머지 코인들은 진짜 큰 손실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시장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이 어떤 소식에 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절반 이상이 그 특정인에게 컨트롤이 쥐어져서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아예 조작이 가능해버린 51%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상당한 호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결국 투자 종목 자체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듯 이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과 같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추적해서 좀 살펴드릴 거고요.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형 이슈가 잡힌 것이요. 국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에서 이 가상화폐 공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그때 이후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일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가 잡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구원이 어떻게 분석 가능합니까? 이거 코인들의 움직임 좀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인가요? 아무래도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시장인 만큼 이런 움직임이 고무적이다라는 영향을 분명히 주긴 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단독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일단 설명해드리자면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5월 28일 기준으로 국내 ICO를 특정 조건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국회에 제시했는데요. 이게 당국이 ICO를 금지한 이후에 ICO를 통해 자금을 모으려고 했던 회사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부수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인력 채용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는 결국 모두 돈이 국내에서 해외로 누수되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또한 ICO 관련 규제가 공식적으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들이 ICO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당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계시는데요. 다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국은 여전히 ICO 허용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더러 ICO를 실제로 허용했다고 하는 국가들도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하에 치러진 ICO는 엄밀히 따지면 없거든요.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대답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 점은 일단 공식적으로 ICO에 대한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한국 시장과 외국 시장 자체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지는 저희가 또 추적해서 살펴드릴 거고요. 이제는 개별 코인에 대한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4월부터 많이 올랐었죠.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다른 코인들과 함께 이오스도 많이 급락을 좀 면치를 못했지만요. 메인넷 론칭 무리 없나? 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흘 뒤쯤에 지난 4월부터 급상승했던 암호화폐 이오스의 이 기업 공개가 종료가 된다고 하고요. 6월부터 메인넷이 론칭된다고 하는데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오스 같은 경우 ICO가 되게 특이한 구조였는데요. 한 365일간의 피리어드에 걸쳐서 24시간 피리어드마다 일정량의 그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놔서 이 부분은 상당히 참신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이 이오스의 메인 네트워크 ICO는 약 3일 정도 후에 끝나고 이와 동시에 이오스 메인 네트워크가 런칭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이오스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오스 측에서는 억울할 만한 입장인데요. 1차적인 논란은 이오스는 ICO를 진행하면서 ICO의 참가 비용을 이더리움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죠. 그런데 이오스는 결국 이더리움과 경쟁하게 될 플랫폼 토큰인 거 감안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 ICO 초반부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비트피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1시간 내에 다량의 이더리움이 매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암호화폐 언론 매체들은 이건 이오스 팀이 대량으로 매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낮춘 거다라는 식으로 지목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미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였을 때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면 이 하락세가 커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좀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이오스는 이더리움이 기생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신랄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트피넥스는 이오스 네트워크에 있는 블록 프로듀서라는 역할에 대한 후보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특정 코인에 대한 어떤 편애가 있지 않냐라는 이해 충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이오스 메인네트가 런칭되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오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데 중국의 인터넷 보안회사인 치후 360이 이오스 메인네트 런칭을 앞두고 이오스 플랫폼상에 다수의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이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쯤에 이 360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당히 치명적인 에러였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일부 매체는 이오스 메인 네트워크가 이제 런칭이 될 수 있느냐고 보도를 냈는데 댄 라리머 그 책임 개발자와 360팀이 결국 추후에 공개를 해서 이미 해결된 내용이다. 이것은 섣불리 나온 보도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탈리 부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언론들의 이 속도를 중시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서 고찰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종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요. 이오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다른 코인들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고박스 김효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코인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코인캐치였습니다.